안녕하세요. 필름밍의 KBG입니다. 작년 한 해도 히어로 영화들이 범람하듯이 나왔는데요. 올해 역시 만만치 않게 히어로 장르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영화들의 라인업을 소개해보고 특징을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 DC 영화들만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영화는 6월 초 중순에 개봉 예정 중인 원더우먼입니다. 앞으로의 제작과 그리고 후에 개봉할 저스트리그 개봉에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할 영화로 DC로서 중요한 영화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간단하고 재밌는 코미디 요소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원더우먼의 흥행은 곧 저스티스 리그의 관객들의 관심, 즉 이후 DC 영화의 흥행에 큰 요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맨 오브 스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DC는 이후 배트맨 대 슈퍼맨, 수어사이드 스쿼드까지 와 혹은 이야 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영화가 없었습니다. 마블에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DC에서 몇 년 만에 나오는 단독 히어로 영화 원더우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지 기반층을 어느 정도 다져주고 관객들은 그 다음 영화를 기다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더우먼의 캐릭터의 매력은 최소한 할리퀸,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캐트우먼, 마블에선 북미 TV로 방영 중인 캡틴 마블, 블랙 위도우, 최소 이 정도 레벨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DC에선 맨 오브 스틸의 슈퍼맨도, 배트맨 대 슈퍼맨의 배트맨도 뭔가 끌릴만한 캐릭터의 재미가 없습니다. 뭐 스토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튼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캐릭터, 그 다음이 원더우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인지도는 높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DC 세계관에 선행될 이야기를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과거를 보여주면서까지 당장 닥칠 저스티리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과거의 내용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DC가 생각이 있겠죠.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싶고요. 괜한 조금 생각이 든다면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처럼 과거의 전사를 보여준 다음에 뒷이야기를 끌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해도 저스티스 리그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잘 해내겠죠. 네. 두 번째 영화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11월 중순에 개봉 예정 중인데요. 가뜩이나 여러 캐릭터를 모아서 만들면 호평은커녕 혹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이미 체험한 DC입니다. 근데 다시 모았죠. 이미 문제점은 나왔습니다. 앞서 각각의 캐릭터의 전사들을 관객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러닝타임의 일정량을 할애해야 한다는 게 있죠. 그래서 할애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단독영화 없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 영화에서는 이야기 전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연스레 사건의 진행과 캐릭터의 전사를 교차 편집을 통해 동시에 이끌어가거나, 혹은 캐릭터 전사 후 사건을 진행시키거나, 아니면 캐릭터의 전사를 설명해주지 않고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고 추후 단독영화를 통해서 이 전사를 설명해주거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셋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시에 이끌어가는 방법인데 러닝타임을 그나마 아끼면서 진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죠. 근데 너무 안 보여주면 이 캐릭터에 대한 관객의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갈핏을 못 잡고, 또 너무 알려주면 그의 템포가 처지고, 그 미묘한 어중간이 필요하죠. 더 큰 문제는 캐릭터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비중 있는 한 캐릭터를 편애하는 듯한 느낌을 만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시간의 효율성을 제쳐두고 시작하는 방법이죠. 이 선택은 관객들에 대한 캐릭터 이해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효율성, 즉 러닝타임이 주구장창 늘어나고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통상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황금시간, 그 황금시간이 70분에서 90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지루함 없이 집중하면서 영화를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러닝타임을 갖고 있는 영화를 킬링타임 무비라고 하죠.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면 내가 킬링타임 무비를 보러 온 건지, 색이 강하고 되새기면서 봐야 하는 예술지향적 영화를 보러 온 건지,
이러려고 영화를 보는 건지 자괴감이 들겠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 영화 역시 대세김질할 수 있고 각자 뇌리 속에 꽂힌다면 좋은 영화, 재미있는 영화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어로 영화라는 게 뭔가 일단은 재밌고 볼거리가 풍성한 영화인데 DC 히어로 영화는 인과관계, 주서 생략하고 풍성하기만 하죠. 마지막 방법은 뭐 다음을 기약하는 방법인데요. 단독 영화에서 추후에 못다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저스티스 리그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보여주지 못하고 혹평은 혹평대로 수익은 수익대로 이게 안 나면 아무리 제작 단계를 거쳐서 촬영 직전에 들어가는 영화이다 할지언정 엎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튼 정리해서 캐릭터당 한 편씩 단독 영화를 찍고 들어가지 않는 한 이 리스크는 항상 따를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단편 영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코믹스에서 상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예고편 마냥 유튜브에 게시를 한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영화 제작사, 심지어 게임 회사까지도 있습니다. 픽스, 디즈니, 블리자드까지 있죠. 오버워치 단편 영화처럼요. 근데 DC는 뭐 그럴 리는 없겠죠. 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리스크를 설명해드리자면 관객이 캐릭터의 이해도는 높으나 이야기가 주는 강도는 약하거나 혹은 관객이 캐릭터의 이해도는 조금 낮거나 생략되지만 이야기가 주는 강도는 강하거나 이겠죠. 저스티스 리그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서 모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히어로 영화들에서 모아서 성공할 수 있을까? 모아서 성공하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11호라든가 어벤져스라든가 배트맨 대 슈퍼맨, 수어사이드 스쿼드 있었죠. 있긴 있었죠. 근데 마블 영화와 뿌리부터 틀립니다. 마블의 초창기는 단독 히어로 영화들을 꾸준히 내보내면서 뼈대를 구축해왔습니다. 2008년서부터 아이언맨과 헐크부터 시작을 해왔었으니까요. 근데 DC는 반지 닦기 데드풀 미안해요. 네, 실수했네요. 이 히어로물들을 영화한다는 것은 그린 랜턴 이후로 사실상 종료된 프로젝트였다가 맨 오브 스틸로 다시 시작했죠. 굳이 배경을 얘기해보자면 마블이 계속 치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맨 오브 스틸로 다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가 없습니다. 머리랑 다리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 제작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블은 차근차근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히어로들을 모아서 터트려주는 방식이고요. DC 같은 경우엔 큰 에피소드, 원작 팬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좋은 에피소드로 자신들을 뭔가 알리고 이후 단독 영화로 그들을 심층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효과적일까요? 2018년이 되면 답이 나오겠죠? DC가 단독 영화들이 그때부터 쭈루룩 다 나오니까요. 네, 배트맨 대 슈퍼맨,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 망작들을 잊어버릴 영화가 나올까에 대한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여기까지 DC의 영화들의 올해 라인업을 살펴봤는데요. 아주 재밌게도 딱 마블 영화 개봉하는 시점 1-2주 뒤에 DC 영화가 개봉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11호와 배트맨 vs 슈퍼맨 아픔의 경험에서 좀 우러나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중에는 마블과 DC가 동시에 극장에 걸리는 날에 둘 중에 뭐를 봐야 할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필리밍의 KBG였습니다. 감사합니다.